그럼 그 옆에 세로 그리기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동하기 한번 해볼게요. 이동하기 하면 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이 떠지는데요. 자, 맨 처음에 연필을 클릭을 해볼게요. 연필을 클릭을 해서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곡선을 그리시고 나서 그 아래쪽에 이 그려지는 굵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연필심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연필심 5로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렇게 되면 이 곡선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지시게 되겠죠. 자, 그 밑에 분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분필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는 연필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분필을 클릭하니까 얘는 직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직선은 나중에 미로찾기 게임을 만들 때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가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더니 흰 도화지 안에 이 그림들이 다 차지했네요. 그래서 지우고 싶을 때는 밑에 지우개로 일단 지워주시는데요. 지우개가 지금 너무 작아요. 그쵸? 일부분만 지워지는 지우개고요. 편집에 모두 지우기를 하시면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 그림판에서 모두 지워집니다. 그러면 연필 밑에 지금 분필 했었죠? 분필 옆에 있는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시고 뒤에 검정색이 맨 처음에 나와요. 색깔 보시면 얘는 직사각형 안에 있는 색깔을 뜻하다고요. 그 밑에 빨간색은 선을 의미합니다. 그려보면 검정색 색깔에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 그려지죠. 그러면 이 선을 검정색으로 바꾸면 그냥 검정색의 직사각형이 나타나겠죠. 자, 검정색 직사각형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요. 연필 위에 있는 네모난 액자를 이용합니다. 이 액자는 얘를 드래그 하실 수 있는 창이에요. 얘를 드래그 하시고 나셔서 그 위에 있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얘를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직사각형 밑으로 내려 있는 원은요. 원이나 타원을 그릴 수 있는 창이고요. 그 밑에 T자, 얘는 글씨를 쓸 수 있는 창이에요. 글씨의 종류는 지금 엔트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T자를 클릭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글자를 쓸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한글로 엔트리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엔트리라는 글자가 삽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엔트리는요. 비트맵밖에 이미지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 글자를 그림 위로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 직사각형 위에서 바로 글자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이 실행 화면에서 보시고 싶으실 때는요. 얘를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파일에 새 모양으로 저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렸던 그림들이 실행 화면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크기는 실행 화면에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림도 삽입할 수가 있고요. 또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하나 더 스크래치에서 넣는 글상자 기능을 한번 볼게요. 글상자는 단어나 글자 혹은 문장들을 실행 화면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종류를 지금 지원하고 있네요. 글자 기능은요. 한글에 나와 있는 글자 기능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는 진하게, 가의 밑줄은 밑줄 긋는 거고요. 얘는 기울기, 그리고 얘는 치소선이고요. 얘는 글자에 색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얘는 글자에 음영색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엔트리라고 치면
엔트리를 치시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글자에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추가가 됩니다. 얘는 스크래치와 다르게 여기다 코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 코드를 다른 걸 가지고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 하셔서 글 상자에 보시면 가의 밑줄이 하나 올려져 있어요. 얘는 한 줄밖에 못 쓰고요. 두 번째는 글자의 줄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엔트를 치시고 안녕이라고 줄 바꿈하시면 엔트리 안녕이라는 줄이 바꿔진 글 상자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저희 오브젝트 목록을 한번 볼게요. 가장 1층에 지금 엔트리봇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렸던 그림, 그 다음에 글 상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오브젝트 목록은요, 포토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포토샵의 주요 기능인 레이어 기능이랑 똑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삽입을 했던 게 가장 밑으로 내려오고요. 가장 뒤에 삽입을 했던 게 가장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엔트리봇이 1층, 그림이 2층, 글 상자가 3층으로 되어지고요. 엔트리봇의 가장 왼쪽으로 눈이 하나 있습니다. 예, 눈을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서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또 여기 밑에 자물쇠 모양이 있습니다. 엔트리봇을 잠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봇에 코드를 실행할 수 없도록 잠가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먼저 저 글 상자랑 그림을 한번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엔트리봇의 연필 모양이라고 지금 모양이 있네요. 연필을 클릭을 하면 엔트리봇에 대한 이름, 위치, 크기, 방향들을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엔트리봇 이름이 싫으면 여기다가 로봇이라고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 Y는 얘가 지나가는 위치를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창입니다. 크기도 100이 100 기준인데요. 뭐 200으로 크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과 이동 방향이 있는데요. 엔트리에서 가장 어렵고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인데요. 일단 방향은 회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동 방향이 엔트리 로봇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동 방향은 언제나 오른쪽이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90도라고 칭하고 이 90도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 0도, 아래로 내려가는 거 180도. 자, 왼쪽으로 나가는 것을 270도라고 엔트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과 이동 방향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요. 이제 보시면 블록을 보실 거예요. 전체 엔트리의 기본 블럭을 보실 건데 엔트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넣기 블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쌓기 블럭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 화면에서 한번 코드를 보실게요. 지금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초록색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첫 번째 얘를 클릭을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오브젝트로서 하나씩 대체적으로 코드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넣기 블럭인데요. 넣기 블럭 보시면 흐름에 보시면 10번 반복하기라는 게 두 번째 나와 있을 거예요. 요 블럭을 보시면 위에는 홈이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넣어지는 뾰족한 틈이 있어요. 그럼 이 홈에다가
이 시작하기 블럭 아래에다 얘를 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넣기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쌓기 블럭은요. 판단에 가시면 마우스를 클릭했는가라는 양쪽으로 뾰족한 틈이 있는 블럭을 보실 거예요. 얘나 혹은 계산에 들어가시면 10 곱하기 10이라고 해서 곱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얘를 보시면 양쪽으로 동그랗습니다. 양쪽이 뾰족하거나 양쪽이 동그란 블럭을 쌓기 블럭이라고 하고요. 얘는 혼자로서는 각각 움직일 수 없고 어떤 넣기 블럭을 옆에다가 넣으시고 얘를 가지고 얘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 블럭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블럭을 보시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블럭이 있고 그 밑으로 쫙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실행 블럭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실행 블럭과 신호 블럭, 인공위성 사진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장면 블럭으로 얘는 앞에 영화 슬레이트 이미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군데로 지금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기본 실행 블럭은요. 이 코드들을 실행하겠을 때 밑에 하위 코드들을 실행하는 기본 블럭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 블럭은요. 신호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크래치에서 방송하기 블럭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장면 블럭은요. 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동화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삽입할 수 있는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